말로 글을 쓰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말로 글 쓰는 것은 상당히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따로따로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가 따로따로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그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가? 왜 차이가 있게 하는가? 그러면 보통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글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 표현도 그렇고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하는 방식에 길들여집니다. 교재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시험을 본다거나 이럴 때 내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어를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외국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장애 요인이 되는가를 발견을 예전에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발견을 했으니까 그 장애물을 피해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장애 요인의 문제를 겪지 않는 게 맞는 거라서 결국에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따로따로 공부하고 따로따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한국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국어는 나의 모국어이자 한국어로 내가 하루 동안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뭐 정보를 습득하고 뉴스를 본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양을 보면 아주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내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론 언어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한국어로 얘기할 때 발음이 꼬일 때도 있고, 내가 말하는 발음이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교안을 작성합니다. 이러면 벌써 교안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틀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 역시도 발음에 있어서는 아, 100%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게 대수가 아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뭐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 동일한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어를 얘기하는 사람은 베트남어가 모국어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강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아가면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교환을 준비할 수도 있고, 컨텐츠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나는 상당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다. 언어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내가 한국어를 그 외국인에게 설명할 때는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어 뭐 내가 그 한국어를
관련해서 뭐 언어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나의 상식은 풍부한 거다. 외국인에 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내가 주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도 충분히 한국어와 그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과 내가 지금 베트남어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과 충분히 상당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 그 사람과 상당한 컨텐츠를 가지고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다. 나의 능력만 높아진다면 나는 베트남어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갈 수 있다. 누구의 도움으로? 베트남 사람의 도움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럴 능력을 그 전문가라서 있는 게 아니라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얼마큼 내가 잘 끄집어내느냐.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이 나에게서 얼만큼 많은 것을 끄집어내느냐, 이건 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주제로 좀 다뤄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 자, 그러면은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영어는 어떤가? 왜 굳이 영어를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제로 영어를 배운 시간 때문에 영어가 하나의 모델이 돼요. 외국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베트남어는 지금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베트남어를 접한 것은 한 6, 7년 정도 됩니다. 한 7년, 8년 정도 되고, 접하기만 한 거고, 뭐 공부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여행 가고, 베트남 처음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는 내가 했던 거는, 아, 베트남 영어 사전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왜냐면, 그, 읽을 수 있으니까, 단어 알 수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뭐, 베트남어로 공부할 생각은 안 하다가, 이제 AI 때문에 이제,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1년 동안 해보자 해서 1년 동안 해본 결과 할만하겠다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아, 베트남어를 사용해서 업무를 할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영어 얘기를 할 테니까. 왜냐하면 베트남은 그냥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베트남어 외국어 공부하는 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영어는 어떨까? 영어를 공부한 것은 자, 보통 그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아마 뭐 I am Tom, 뭐 Hello Jane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중, 고, 대학교 또는 사회생활 그리고 이제 언어에는 보통 관심이 있어가지고 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기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또, 뭐, 영자신문의 기사도 써볼 기회도 가졌었고,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영어 원어민 교수하고 교류할 기회도 가졌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계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예 영어에 몰입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영어도 가르치게 되고, 한때는 이제 영어가 직장, 직업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영어를 활용해서 좀 외국 사람들과 바다, 해양 스포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고,
많은 정보를, 대다수의 많은 정보를 또 영어로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어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 요인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 영어를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뭐냐? 내가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생각을 안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표현의 문제가 생겨요. 표현의 문제가 생기는데, 표현의 문제가 생겨요. 표현의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표현의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영어로 말하려고 할 때 그 어려운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만약에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한국어로 의사 전달을 하면서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래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한국어 어휘력이나 표현력은 100이에요. 하지만 영어로서의 어휘력과 그 표현력은 아마도 한 40?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베트남어라면 지금 뭐 10 이하도 안 될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한국어에 의존해가지고 내가 그 표현을 하는 습관으로 영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60에서는 막힌다는 거예요. 60에서는 내가 이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이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이 뭐지?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 문제가 되냐면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상관은 없는데 그 연속적으로 막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글은 천천히 써도 되지만 말은 너무 지나치게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되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속도를 유지해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고 듣고 이해한 다음에 또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외국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나하고 똑같은 조건에 100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수용할 능력이 4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60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안 되는 거죠. 듣기는 진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듣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너는 나한테 이것만 얘기해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그 사람의 표현력, 그 사람이 선택하는 어휘, 이런 게 영어인, 모국어인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듣기가 이제 어렵고 그런 부분이죠. 궁극적으로는 듣기를 잘해야 이제 그 언어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4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나는 어떻게 활용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한국어를 배제한다. 아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자, 한국어를 배제한다. 한국어를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40에 해당하는 영어만 가지고 나는 표현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면은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따로따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막힘없이 하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유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는 불편하지 않다. 왜?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표현만 가지고서 쓰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표현을 넣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고정화가 되면, 굳이 뭐 새로운 거 안 넣어도 내가 아는 보통은 이제 디파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한 표현들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모르는 단어도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실제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영어를 쓰는데. 왜? 따로따로 하니까. 한국어 따로, 영어 따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를 표현할 때는 내가 아는 영어의 어떤 총량 중에 비교한다면 뭐 한 40% 정도,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활용을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어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 이제 1년 6개월 공부를 했고, 단어 공부는 그냥 영상 보면서 영상 자막을 통해 가지고 단어를 습득하는 중인데, 어휘력은 얼마일 거며, 표현력은 어떨 거며, 문법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알 거며, 그 진짜 바닥인 거예요. 완전 기초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급 초반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중급 초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외국어라는 전제하에서.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 아, 어휘력과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어를 친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어를 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범위 내에서의 베트남어 어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게 대화가 됐든, 이야기가 됐든, 뭐가 됐든, 발음이 안 좋아서 실제 발음을 확인해 보면은, 3000%로 빠지고 있지만, 그 발음으로도 사실은 뭐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언어 교환을 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발음이 나쁘지만 그는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음역이라는 걸 상당히 넓은 형태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신 있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아, 만약에 외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라는 거는 자, 이해와 표현이 있는데 뭐 이해는 공부라는 개념으로 뭐 읽기와 이제 듣기가 있을 테고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기와 쓰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쓰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하는 거고, 말하기라는 거는 의사소통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말하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한국어를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10만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10%만 가지고서 그냥 살짝 요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가면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 자체는 계속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반복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들은 굳이 이제 막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텐벤라지 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름이 뭡니까라든지 날씨 어때요라든지 그런 어떤 표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은 진짜로 그냥 편하게 외국어로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따로따로 외국어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페이지를 말로 글 쓰는 거는 흥미가 있다. 벌써 517페이지나 됐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되겠네. 어마무시한 양을 지금 하고 1페이지 정도 여장 같은데. 창을 열어서 하는 게 유리해서 창을 열어서 어우 참나 아주 그냥 AI가 참 대단합니다. 이거는 놀랄 노자다. 원래 유료도 아니고 그냥 무료 버전으로만 이렇게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음, 놀랄 노자. 좋습니다. 사용하신 내용을 자연스럽고 명확한 흐름으로 정리하고 오늘의 주제는 왜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따로따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콘텐츠로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왜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따로따로 공부해야 하는가? 말을 하다 보니까
왜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따로따로 공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기존 외국어 학습은 보통 글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재를 보고 시험을 준비하고 번역이나 통역처럼 글을 매개로 외국어를 트레이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외국어를 말로 표현할 때 오히려 장애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장애를 경험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를 따로따로 공부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나의 모국어. 한국어는 나의 모국어입니다. 하루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뉴스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과정이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환경이 특별히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어는 계속해서 나의 주요 언어로 남을 것입니다. 발음이나 표현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외국어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어 화자 역시 베트남어에서는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국어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표현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교류를 준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의 언어 교환에서는 나의 한국어 능력이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내가 모르는 한국어 학문적 지식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평소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 한국어는 모국어이기에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로 콘텐츠를 만들고 언어 교환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영어, 외국어 중 가장 익숙한 언어.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 수년간 배워왔고 사회생활 속에서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영자신문에 글을 쓰거나 영어 교수들과 교류하거나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는 바다 스포츠 관련 활동이나 정보 습득도 주로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역시 한국어와는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처럼 모국어 수준의 표현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표현력을 100으로 봤을 때 영어 표현력을 40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베트남어 표현력은 10 미만, 완전 초급이다. 만약 한국어로 생각한 후 영어로 옮기려고 하면 100의 생각을 40의 언어로 표현하려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쓸 때는 내가 아는 영어 표현만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영어를 쓸 때는 한국어를 배제하고 아는 영어 표현만 활용한다. 40% 영어 표현력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새로운 단어를 몰라도 define 방식으로, 설명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베트남어 새로 시작한 외국어. 베트남어는 공부한 지 약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어휘력이나 표현력은 아직 1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발음 역시 원어민 기준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도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즉, 베트남어를 배울 때 한국어도 영어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정된 베트남어 표현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합니다. 이 방식을 쓰면 어휘가 적더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베트남 친구들은 내 발음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면 교류가 가능합니다. 핵심. 베트남어도 한국어나 영어를 끌어들이지 않고 따로따로 표현한다. 한정된 어휘와 표현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좋다. 정리. 왜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따로따로 공부해야 할까? 한국어, 모국어, 구매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언어 교환의 강점 무기. 영어, 외국어, 한국어를 배제하고 아는 영어 표현만 사용해야 막힘없이 소통 가능. 베트남어, 새로운 외국어, 한국어, 영어와 스피치 섞지 않고 아는 베트남어 안에서 소통 연습. 결론적으로 각 언어는 따로따로 그 언어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성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내가 배우는 외국어를 모국어와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